안녕하세요. V라이프 영상의학과 건강검진센터 대표원장 지승우, 소화기내과 여승재입니다. 자, 오늘은 위암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유튜브를 찍고 그 위암에 대한 전문가 소화기내과 여승재 원장님을 모시고 같이 대화 형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지독한 방귀 냄새가 위암 초기 증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방귀 냄새가 위암 초기 증상일 수가 있나요? 네,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내시경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방귀 냄새가 이상하다, 아니면 뭐 변이 이상하게 변한다, 이래서 오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해보면 위암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건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일단 오늘 위암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암 발생률 세계 1위 되어 있네요. 위암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자, 다음 장 한번 보시면은 우리나라 암 환자 20%가 위암이라고 합니다. 자, 위암에 대해서 우리 소화기내과 원장님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위가 뭔지 알아야 되겠는데, 위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식도 바로 밑에 붙어 있는 핵심적인 소화기관으로서 음식물을 잠시 동안 저장하고, 그리고 일부 소화작용을 진행하면서 이제 소장으로 내려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점막층, 점막하층, 근육층, 장막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겠고, 암이라 하면 위의 세포들의 변이가 일어나서 점막이나 점막 하층에서 덩어리를 이루면서 시작되고, 위에서 발생하는 모든 악성 종양을 위암이라고 하고, 위암들 중에서 대부분 이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선암이 되겠습니다. 위암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모든 암을 알기에 제일 좋은 검사가 위내시경입니다. 자, 차차 뒤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위암 환자 수 추이가 2019년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2020년에 갑자기 감소를 조금 했네요. 많이 감소하진 않았는데 좀 감소가 됐는데, 이거 코로나 때문이겠죠? 근데 저희가 봤을 때도 코로나일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이제 결국은 건강검진을 하러 병원을 오셔야지 이제 내시경을 해서 암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 이제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건강검진 하시는 분들이 확 줄었거든요. 그래서 뭐 2021년에 2020년 건강검진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위암 환자를 찾아내는 빈도수가 줄어서 이게 줄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제 생각에도 암 자체가 줄었을 것 같진 않은데, 건강검진이 조금 위축이 되면서 우리나라 환자 수는 조금 줄었던 것 같습니다. 자, 위암의 원인의 첫 번째로 위 관련 질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 영상의학과 의사인 저 입장에서는 위궤양이나 위염밖에 떠오르는 질환이 없습니다. 혹시 다른 질환이 뭐 더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게 말씀하신 것처럼 위염이나 위궤양이 제일 대표적이긴 하고요. 그리고 위미란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심한 위염,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궤양 전 단계라고 설명을 해드리는데, 위미란 같은 경우에도 위 관련된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무슨 음료 때문에 되게 유명한 균인 것 같은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위에 살고 있는 균이죠? 네, 보통 살고 있는 균입니다. 저 위내시경 하면 나오나요? 위내시경해서 이제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CLO 테스트라고 해서 위 조직을 떼내서 이렇게 조직을 어디 키트 같은 데 붙이면 색깔로 볼 수 있는 그런 검사도 있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있으면은 그 균을 죽이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 한번. 이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중요한 이유가 WHO 코로나 때문에 이제 되게 유명해진 국제기구인데요. 세계보건기구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위암의 위험인자 이렇게 지정을 해놔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나오면 제균 치료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이제 술잔도 돌리고 가족들끼리 숟가락이나 이런 것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헬리코박터균이 이제 침으로 옮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균율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일단 1차 치료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도 세균이기 때문에 항생제 2가지를 섞어가지고 7일에서 14일 정도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이걸 치료를 해가지고
재균이 됐으면 이제 환자분들한테 재균이 됐으니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재균이 되지 않았으면 2차 재균으로 넘어가서 항생제 종류를 바꿔가지고 또한 10일 정도 치료를 해보고 있습니다. 고학도 저 재균 치료하고 약 먹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꽤 많던데 어쨌든 무조건 그 균은 죽여야 되는 균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흡연, 음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흡연이랑 음주가 몸에 나쁜 거는 다들 알지만 많이들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위암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흡연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담배에 발암물질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혈액을 타고 위에 가가지고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위암을 유발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가족력은 뭐 모든 암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가족력도 위암에서도 가족력이 많나요? 꽤 있습니다. 환자분들 중에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흡연도 하시지 않고 뭐 자기는 술도 안 먹는데 위암에 걸렸다 이렇게 해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쭤보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위암이 있었던 적이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연예인들 중에 조금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은 위암으로 젊은 나이에 20대, 30대 돌아가시는 분들이 한 번씩 보이는데 그런 분들도 가족력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물어보면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꽤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식습관. 우리 맨날 병원 오면은 뭐 티칭을 하는 식습관인데 식습관은 뭐 맵고 짜고 이런 거 덜 먹는 거 말고 다른 게 있나요? 일단은 매운 게 가장 위에 안 좋고요. 그리고 뭐 식사하시고 바로 눕지 말고 채소나 뭐 야채, 신선한 것들을 우선 많이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암의 증상인데요. 저기 5가지 대표적으로 적어주셨는데 5가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우선 가장 흔한 게 식사 후에 복부 팽만감 및 복통을 줄 수 있겠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을 때도 나타나는 증상이긴 하지만 위암의 경우에 위궤양을 동반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이런 식후 복부 팽만감이나 복통이 가끔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식사할 때마다 꽤 오랜 기간 나타나는 경우에는 위암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욕 부진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뭐 위암이 있을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고 체중 감소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고요. 그리고 구토나 빈혈도 위암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데 구토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이제 좀 중요하겠고 12지장 내려가는 그쪽에 위암이 생기면 구토가 발생할 수 있고 빈혈 같은 경우에는 위암이 생기면서 혈관이 노출돼서 출혈이 생기면 빈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암에서 출혈이 생겼을 때 변의 혈변을 보잖아요. 위암에서 생긴 혈변이랑 대장암에서 생긴 혈변이랑 색깔이 다르죠? 네, 그렇죠. 상부 위장관에서 발생한 혈변은 보통 검은색으로 나오고 대장 쪽은 붉은색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꼭 내시경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시경을 꼭 해야 됩니다. 자, 위암 예방법인데 뭐 맵고 짠 음식 줄이기, 가공식품, 뭐 불에 태운 고기 섭취 줄이기, 신선한 과일 충분히 섭취하고 금연 금주, 식사 후 바로 눕지 않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하기인데 사실 뭐 여기 나온 예방법들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 알고 있지만 제대로 실천이 안 되는 게 많은데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2년에 한 번씩 40세 이상에서 위내시경을 국가에서 해주지 않나요? 네, 40세 이상에서 2년에 한 번씩 위를 국가에서 권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장 같은 경우에도 권고사항은 일단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는 가급적이면 위내시경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위내시경 검사인데 사실 저는 영상의학과 의사라서 예전에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위장 조영술이라는 이제 입으로 먹어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판독하는 위장 조영술이라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판독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레지던트 할 때. 근데 사실 위장 조영술을 보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전문의를 따고 나서 봐도 이게 진짜 병변인지 위궤양인지 위염인지 이게 혹인지 이런 게 잘 안 보이긴 하던데 그거보다는 위내시경 검사가 훨씬 더 정확한 검사라고 생각은 됩니다. 우리 전문가이신 소화기내과 여승재 원장님이 위내시경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위내시경 하면은 위장 조영술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위내시경을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장 조영술 같은 경우에는 뭐가 뭔지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거든요. 근데 내시경을 보면 위염인지 위미란인지 위궤양인지를 일단은 당연히 알 수가 있겠고, 그리고 조직 검사를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 싶으면 조직 검사를 해서 이제 이게 무슨 뭔지를 확실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장 조영술을 하면 뭔가 이상이 있으면 다시 내시경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위내시경을 하면 한 번에 진단 및 치료까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위장 조영술보다는 위내시경을 하시기를 저희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영상의학과 전문의로서 한마디 첨언을 드리면은, 위는 CT, 초음파, MRI 이런 것들로 위암이나 위염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검사라서 내시경이 처음 하는 검사고 마지막 검사일 것 같습니다. 내시경에서 뭐가 발견이 되면 바로 수술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발견하기가 어렵고 내시경을 그래서 자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까지 위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이 위암을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의 중심 V라이프 영상의학과 건강검진센터 대표원장 지승우, 소화기내과 여승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